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하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 김용남이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면서 배당도 다 본인 것이다 하는 내용의 녹취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지금 대부업체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김용남은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법인 1호라고 있습니다. 1호. 이 1호, 2호 할 때 이 1호에 농업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본인이 90%를 갖고 있습니다. 자, 김용남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1호를 통해서 한 대부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자, 1호와 대부업체 모두가 김용남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주소를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 기자가 그 법무법인에 가서 여기 대부업체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여직원이 맞다. 여기 그 맞는 곳인데 담당자는 지금 다른 곳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녹취가 나옵니다. 자, 김용남은 2021년 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농업회사 법인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1년에 3, 4억 정도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익 배당금은 다 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실소유주임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남의 녹취 내용입니다. 자, 대부업체가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배당은 다 어차피 내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아마 그 사람이 녹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배당은 전부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배당을 하는 대부업체 대표는 본인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을 때 그때 보좌진을 대표로 얼굴을 앉혀놨다고 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실제 주인은 본인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 직원만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변호사를 하면서 대부업체까지 만들어가지고 고리로 대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자, 이거야말로 영업을 하면서도 본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불법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대부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명 운영이 사실일 경우 조세 포탈은 물론 배임과 횡령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데 그 대표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본인은 거기에 나타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 이름 과거에 본인의 보좌진을 내세워가지고 대부업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업체는 고리를 받은 것으로 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담보 부동산 강제 매각을 시도하다가 담보로 받았던 부동산 이걸 이제 못 갚으니까 강제로 매각을 하다가 채무자와 소송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금리는 연 24% 당시 법정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2%입니다. 자, 연 24%. 자, 은행 금리가 뭐 5%, 6% 된다고 하면 24%는 4배, 뭐 5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법정 최고 수준의 고리 대금 업자를 한 것이 김용남이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김용남은 해당 업체 경영에 관여한 바나 차명 운영한 형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명 운영으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남이 지금 재산이 120억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0억. 자, 그러니까 김용남 재산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보면 숨겨놓은 재산이 많지 않을까? 숨겨놓은 재산이 많지 않을까? 자, 이래서 지금 여기 보면 김용남은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범죄자 고르는 게 수준급이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범죄자들을 잘 고르는지 이해운이나 박홍근이나 김용남이나 허은하나 정원호나 전재수, 하정우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런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면서 자, 논란 가운데서 주로 돈 문제와 관련 뭐 하정우도 주식을 파킹을 했다 하는 의혹이 있고 전재수는 기본적으로 통일교로부터 돈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자, 그런데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받고 있다. 이 김용남도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준석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이준석에서 다시 이재명 쪽으로 갔습니다. 과거에 김용남은 광화문 집회도 나오게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가 KBS 공룡노조위원장으로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나란히 무대에 섰던 사람이 김용남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을 규탄하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자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규탄했던 자가 지금 민주당 품 안에 들어갔는데 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폭탄이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민주당에 들어왔다. 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자, 나라 살림을 차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 서민들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오늘 TV조선 통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용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관련 의혹은 해당 사실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동하는 업체에 있지만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자, 이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2020년쯤 인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에 언급된 그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법인이다. 인수 과정에 함께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자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해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 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의 운영 의혹은 배당 귀속 문제나 농업회사 법인 제도의 목적 외 활용 의혹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종인데 관련 법상에 다른 사람의 명의 대부업 운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남은 특히나 검사 출신입니다. 자, 누구보다 법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름만 빌렸다. 배당은 다 내 것이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 자, 평택 시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김용남도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팔색조구나. 이런 자가 국민의를 대표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니까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김용남에 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